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지금까지 제가 한의학 고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러니까 부정적인 문제를 부각시켰다고 한다면 오늘서부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경서가 어려운 이유는 증후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당시 수천 년 전에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그래도 중경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의 표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경학술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증후학이라고 할 수가 있다. 누군가 저한테 중경학술이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주저하지 않고 증후학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문제가 우리 한의학의 저는 원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 질문할 수가 있죠. 그럼 네가 말하는 증후는 뭐냐? 증상의 무리. 어떠한 증상들이 무리지어서 나타나는 현상을 증후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떤 이유로 해서 증이 무리를 짓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그 이유는 어떠한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요거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어떠한 증상, 현상들이 무리를 지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와 같은 거를 함축적으로 표현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 무엇인가가 있다면 반드시 바깥으로 형상을 띈다. 이게 물론 이론적인 것이지 현실에 있어서 100% 맞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 어떠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데에 그래도 어느 정도 논리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유저증이면 형제외래. 이거는 황제의 내경에도 있는 용어고 그 밖에 전국서에도 나타나고 후세의 여러 글에서도 나타나요. 심지어는 대학에 성어중이면 형제외라,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속에 진실이 있으면 바깥으로 드러난다. 비슷해요. 또 마찬가지로 몸에 독이 있으면 바깥으로 병증이 나타난다.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바깥으로 나쁜 기운이 드러난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거했다고 보면 돼요. 이건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런 용어들을 쉽게 지나갔다는 것 뿐이죠. 이게 바로 증후예요. 즉 이것을 이룬 것이다.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은 병이며 그 형체를 표징으로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증상이다. 이런 관계죠. 이게 바로 증후라는 거죠. 즉 증상이 병의 표징,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까 후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증지 후병. 우리가 증후라고 그랬잖아요. 증상이 병의 반응이다, 반향이다, 그림이다, 드러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마치 그림자가 형체의 형상이다. 형체가 없으면 그림자가 생길 수가 없죠. 이건 다 아는 얘기니까. 소리가 향이라는 음향인
소리의 반응이다.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없으면 그 반향이 있을 수가 없죠. 음향이 있을 수가 없죠. 이것은 자연의 현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영향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데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영향이라는 말을 그냥 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그 기원이 오래된 그러한 그 용어예요. 지금도 쓰고 있죠. 우리가 영향을 받다. 이것은 바로 형과 성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증상은 병에 대한 후다. 반응이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증후라고 하는 것은 병인의 표상, 겉으로 드러난 상이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네, 증거. 발음이 우리가 옛날에 그 증이라고 하는 거는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로서 그 작용을 못하는 것은 증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것은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요즘에야 뭐 여러 가지 검사 소견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한의학에서 말하는 어떠한 단순한 어떤 증상들은 다 증거의 그 구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은 증상이 아니다. 이것은 아주 그냥 단순한 말이지만 이것을 그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 뭐랄까 뇌리에 받고 계셔야 돼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증거가 될 수 없는 용어는 증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허사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담걸 두통이라든가 그것은 완전한 그 증거가 아니잖아요. 예, 완전한 증상의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바로 이게 증거가 될 수가 있느냐 아니냐. 예. 증거라고 하는 거는 나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것이 증거지 나 혼자서 그것이 뭐 옳다 그르다 해가지고 그것이 증거로서의 구실을 갖추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그 하나의 그 기준이니까 방법론이에요. 일종의 그 내부적 병인의 관점 중에서 표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이와 같은 병인이 있으면 반드시 이와 같은 증후가 나타나고 또 반대로 역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외부의 그 기준으로 해서 나타난 그러한 표징, 증상을 통해서 본다면은 외부로 나타난 증상으로서 그 내부를 고찰하면 역으로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은 증후가 있으면 반드시 이와 같은 병인이 있으니 이거죠. 그런데 이건 논리적으로 말한 거지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개념들이에요. 더더군다나 이것은 순리적으로 말했지만은 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난 증상을 통해 가지고서 병인을 고찰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맞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거의 현대에 들어와서도 여기에는 많은 그 사람마다 견해가 틀릴 수도 있고 뭐랄까 검사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이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이것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는 요것은 우리가 중경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외부에 드러난 증상들, 그러니까 증후들이죠. 증후들을 통해 가지고서 병의 원인을 고찰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중경서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예. 이것은 원리적인 거예요, 그냥. 예. 그런데 이 증후가 나타나면 반드시 이 병이 있다고 하는 문제가 중경도 다르고 숙하도 다르고 저도 다르고 여러분도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똑같은데 이게 다르다는 거죠. 자, 원리적으로는 이것은 어쨌든 간에 옛날과 지금에 있어서 변치 않는 이치며 이것이 중경증후의 뜻이다. 예. 무릇 증후로는 이렇게 간단한 해석하기죠. 예. 이게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증후론이 분명하고 다 해서 여러 가지 해설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도 누구나 다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후인이 중경학술을 어렵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이유가 아니다. 그 증상은 누구나 볼 수가 있지만 그 병에는 일찍이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경은 오직 증상과 처방 이것은 기술하고 병인을 기술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중경의 그 수필이다, 필법이다. 이거는 제가 그 실사론에서도 말씀드렸고, 이게 바로 어려운 거예요. 중경이 생각하고 있는 병인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론적으로야 증상을 통해서 병인을 고찰할 수가 있다. 이것은 짐작이잖아요. 확정적인 게 아니죠. 일종의 그것도 가설이죠. 이게 가설이에요. 중경 선생이 아무리 어떠한 병인의 개념을 세웠다 하더라도 뭐 그것을 기술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이것이 가설이죠. 이럴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어떠한 증상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하지만 증상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지만은 이 증상을 야기시키는 그 요인은 사실은 다 가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도대체 이 최초의 이 가설을 우리는 중경서에서 그 중경서를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규명하자는 거죠. 자, 증상과 병인이 같은 것이라면은 증상이 곧 병인이고 병인이 곧 증상이라 그러면은 증상이 곧 병인이고 병인이 증상이니 누구나 다 증상을 보고 그 병인을 알죠. 그리고 병인을 알면은 누구든지 처방을 세울 수가 있죠. 그러니 후세 사람이 증후에 있어서 뭐가 어렵겠어요. 증상만 보면은 증상 보고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저 청고의 그 우리가 중경서니까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청고는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중경 선생의 그러한 그 필법에 대해서 수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왜 증상과 처방은 남겨두고 그 병인은 기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품어야죠. 그렇다면은 자, 중경은 정말로 과연 병인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몰랐다면 어째서 처방을 세울 수 있었겠느냐? 알았으니까 처방을 쓴 거죠. 알았다면은 어떤 이유로 해서 기술하지 않았느냐? 이게 미스터리죠. 이것은 그 어떤 정답이 없다고 봐요, 저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중경이 남겨놓은 그 두 가지 증상과 처방을 통해 가지고서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병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추측할 뿐이지 설사 그것이 전적으로 100% 옳다고 볼 수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중경이 만들어 놓은 처방을 기본 골격으로 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70%에서 80%는 그와 같은 처방과 그분이 생각하는 방법이 맞다고 하는 그 전제 하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 무조건 맹목적으로 또 뭐 믿는다 그래서 맞지도 않고 그런 그 뭐랄까 분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은 어째서 병증은 직술하고 바로 기술하고 병인은 기술하지 않는가? 알았으면서 왜 그랬느냐? 처방을 썼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것이 100% 정답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의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중경은 이와 같은 병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병인을 생각했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데 병인을 일단은 기술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주어진 조건에서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저도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도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글을 남겼을 때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글을 남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니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여기다가 다 표시를 했다라고 했다면은 주어진 조건에서 이 사람이 그러면 남기려고 했던 게 무슨 뜻인가라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이거는 자 제가 이런 글을 쓰고 나서 맨 나중에 그 자서에서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견병지원 병증을 보고 병의 원인을 알아야 된다. 이게 다 쓰고 나서 저도 보니까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자, 병인은 뭐냐? 병증에 있다. 병인은 뭐냐? 다만 병증에 있다. 이게 중경서가 우리한테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이른바 증오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중경서가 우리한테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은 조금이라도 바로 이 병증 밖에서 병인을 모색한다면 이것은 중경서 독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자서에도 이 말 있잖아요. 병증을 보고 병의 원인을 알아야 된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걸로 몰랐던 거예요. 저도 이거를 다 쓰고 나서 제가 이 병원론에 대해서 뒤에 따로 이렇게 한 편으로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제가 이거를 다 쓰고 나서 우연히 그 강평본의 그 서문을 이렇게 쭉 남기다가 이거를 딱 눈에 띈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도 이거를 못 본 거예요.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병인은 병증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증오의 뜻이고 병증 밖에서 조금이라도 병인을 모색하면은 이것은 중경서 독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맞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중경서는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대체로 대법은 일반적으로 이런 소리예요. 일반적으로 병증이라고 하는 것, 증상은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누구나 가히 보고 그것을 체득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환자가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두통이 있다 그러면 그건 뭐 누구든지 알고 체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그 병인은 보고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두통이 있다 그래서 그 두통의 원인은 모르죠. 두통의 원인을 모르잖아요. 이게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어렵다는 거죠. 그 가히 볼 수 있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증상은 누구나 천하의 그 고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누구나 똑같이 판독할 수 있는 공안이라고 한다면 공안이니 중경이 기술한 증상은 마치 즉 우리들이 경험되고 볼 수 있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중경서에 서머증이 있으면 오늘날 우리도 그거 서머가 뭔 줄을 알잖아요. 이와 같은 이유로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기를 바라지 아니해도 저절로 같아진다. 증상은 같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병인이죠. 그러나 볼 수 없는 추정되는 병인이죠. 볼 수 없다고 하는 건 우리가 증상을 통해서 추측하고 가정이죠. 일종의. 볼 수 없는 병인은 중경 한 사람의 단안이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사안이죠. 이건 중경의 사견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중경을 높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단안이라고 그런 것이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 또한 사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중경을 배우고
중경이 처방을 배우는 한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도대체 또 수천 년 동안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이 판단한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배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경이 생각하고 있는 병인은 반드시 후세 사람이 생각하는 병인이 아니며, 또한 후세 사람이 생각한 병인은 중경이 생각한 병인이 아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이유로 병인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나던 평범한 사람이든 다르기를 바라지 않아도 저절로 달라진다. 아까 증은 같은 반면에 병인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이 다 경험되어지는 사실이잖아요. 어떤 증상 하나 놓고도, 예를 들어 어떤 환자가 구안와서 왔다. 그래도 한의사들이 쓰는 10명이면은 한 6, 7분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자기가 생각하는 병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떠한 현상을 보고도 그 현상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무릇 병인의 증상이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무거운 경증에서부터 중증이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무수히 많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그 증상을 보지 않겠는가마는 이와 같은 증상들이 많잖아요. 어떤 증후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중경이 저것을, 어떠한 저와 같은 증상을 취하지 않고 이 증상을 취한 것은 중경의 안목이 아니면 능히 이와 더불을 수가 없으니, 중경의 증상을 우리가 비록 가히 똑같이 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중경이 쓴 처방은 똑같이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잘 적을 하셔야 돼요. 예. 이게 왜 중경은 저 증상을 취하지 않고 많이 나타난 증상 중에서 아까 처음에 와서 증상의 무리라 그랬잖아요. 그 많은 증상의 무리 가운데 중경은 저 증상을 취하지 않고 하필 이 증상을 취했겠는가? 이거는 제가 다음 장에 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경이 증상을 취하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 개념에서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경의 증상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